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에서 법률상담, 파산,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석희상 팀장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을 때 보통 직업불능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업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또는 장래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근거로 수입에서 일정 생활비를 제외한 남는 돈으로 3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산,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이런 세 제도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보통 파산과 개인회생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금융사적단체에서 조정을 하면서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6년, 7년, 최대 10년 동안 10년 장기간 동안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지가 채무 탕감하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분할해서 변제하는 게 주된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조금 힘들어도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3년간이 조금 힘들지만 견뎌서 빨리 그 빚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은 개인회생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 신용회복위처럼 나는 너무 이게 타이트하게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수입에서 일정 정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10년간 장기간 그 원금을 분할해서 완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 같은 경우에는 채무 한도는 없습니다. 그 채무가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개인회생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무담보 채무는 10억, 담보부 채무는 15억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담보부 채무는 10억이고요. 무담보 채무, 일반 신용 채무는 5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이후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하고, 개시 결정 다음에 채권자 집회기를 열고, 집회기를 연 다음에 변제 계획 인가를 납니다. 인가가 나면 실질적으로 개인회생 종결되는 건데, 물론 인가 이후에 변제 계획안 대로 3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 수행을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거거든요. 신청할 때 통상 금지명령을 넣는데, 금지명령이라는 것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날 때까지는 3, 4개월, 길게는 5, 6개월 걸리기 때문에 개시 결정이 나야만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 압박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 사이에 미리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 집에 찾아온다든지 문자로 독촉한다든지 이렇게 또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 결정이 나면 인가 결정의 효력이 중요한 게, 인가 결정을 인한 기존의 채무자에게 통장이 압류가 됐다든지 각 재산에 채권자들이 가압류나 압류한 거에 대해서는 효력이 상실되는 법적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와 동시에 나에게 통장이 압류됐거나 가압류나 재산에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인가 결정에 근거해서 압류한 법원에 집행해제 신청을 하면 그 압류는 풀리게 돼서 통장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되는 거죠. 면책이 나오면은 내가 전체 채무에서 일부를 갖고 나머지 면책 받는다는 거는, 이제는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돈을 갚아라는 독촉을 받지도 않고요, 압류도 당하지도 않고 그런 추심행위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3년, 길게는 5년 동안 변제할 소득원이 있어야 된다. 그 소득원이 직장을 다니는 급여소득이라든지 사업을 해서 영업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향후 정기적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에서, 그 소득에서 우리 부양가족을 뺀 생활비를 제외한 남는 돈으로 3년간을 계속 분할 변제해야 되는데, 그 분할 변제하는 총 금액이 아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보다 이상을 갚아야만 개인회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월급이 있겠죠. 그럼 한 달에 월급 받는 게 30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 300만 원 중에 나를 포함한 우리 자녀들의 부양가족의 생계비로 200만 원을 쓰고 빼고 남는 돈 100만 원이 월 가용소득이 되는 거고, 월 가용소득 100만 원을 3년간 36회를 변제하면 3,60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3년 동안 3,600만 원을 갚았는데 내 재산이 한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그 이상을 갚아야 되니까, 갚기 위해서는 내 생활비 수입의 300만 원, 수입을 200만 원을 줄여서 변제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생활비는 200만 원 유지하고 월 가용소득은 100만 원을 하되 변제기간을 3년이 아니고
4년 정도를 변제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재산이 4천만 원이더라도 그 이상을 변제하게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준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제 계획안대로 성실히 3년 동안 변제 수령을 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요. 변제 계획안대로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는 면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채권자보다 특별히 더 보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채무에 면책의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남아있는 채무도 담보된 재산을 통해서 채무자를 통해서도 그 변제를 다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건재단가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을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을 해서 강제로 그 처분해서 그 채권을 해소하게 되는 거죠. 인가 이후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은 언제든지 집에 경매 신청해서 강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하는 금액과 별도로 은행의 경매를 차단시키려면 은행과 서로 소통해서 개인회생이 끝날 때까지는 집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받아서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변제해야 된다는 거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월 매출에서 보통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수입이 있을 거예요. 비용에 어떤 게 있느냐? 임차료도 있을 수가 있고 비용에 물품 대금도 있을 수가 있고 직원 월급도 빼야 될 거고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각종 자재값이라든지 전기세 그런 공과금을 빼게 되면 순수 수입이 낮겠죠. 그 수입을 가용소득을 건걸하면 되겠죠. 총 원금의 한 30% 정도를 변제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에 따라서는 그 3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30% 하회하는 경우도 있겠죠. 30% 하회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중요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게 된다고 하면 통상쟁기 원금의 30% 이하인 20%, 15%를 변제하더라도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으면 다음 개인회생까지는 5년 동안은 못합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에게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전국에 7개의 개인회생센터나 또는 개인회생센터가 존재하지 않은 중요 각 시도에는 지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홈페이지나 132에 문의를 통해서 예약해서 내방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살다가 생활하다 보면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그 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빚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주시면 함께 고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오늘 인터뷰가 채무가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